지금부터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인하대학교 방송국은 본 대학의 이념과 전통을 수호하며 방송을 통해 인하인의 올바른 여론을 대변하고 대학 문화의 창달자로서의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아침 신문 브리핑입니다. 오늘자 연합뉴스 경제면 기사입니다. 태국 여행 중인 A씨가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봤습니다. A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신용카드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분실, 도난, 부정 사용 관련 귀책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 금액이 발생하므로 카드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금융업체가 발행하는 트래블 카드는 분실, 도난되더라도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취약계층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시범으로 운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자 중앙일보 사회면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일 이어지면서 소방당국이 잔불 진화에 난항을 겪는 상황입니다. 19일 광주 소방본부에 따르면 현재 진화율은 95%에 달하지만 공장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타이어 재료가 언급되는데 얇은 천을 말아놓은 타이어 재료가 도깨비불처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공장 내부 60에서 80m 구간에 불길이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편 화재가 계속 이어지면서 생고무와 인화물질 연소에 따른 분진으로 인해 광주 전역에 연기 냄새가 퍼지는 등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 신문 세계면 기사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점령을 위한 대규모 지상작전을 시행해 하루 사이 가자지구 주민 최소 15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종료 이틀 만에 시행됐으며 19일 하루 동안에도 160여 개의 목표물을 공습했다고 알려집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체를 통제하고 식량을 포함한 구호품은 최소한으로 지급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구호품 지급이 실질적이고 외교적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말하며 식량과 의약품 지급 봉쇄로 인한 국제적 비난을 누그러뜨리려고 했습니다. 한편 각국의 프로석방을 조건으로 내세운 휴전 협상이 흐지부지되면서 휴전 협상의 실마리 역시 모호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브리핑의 박시연이었습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인천 날씨는 최고 기온이 23도, 최저 기온이 15도로 8도 정도의 일교차가 있겠습니다. 낮에는 포근한 기온이라 반팔 차림으로 외출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침을 여는 가장 근사한 곳. 책을 읽읍시다의 책방지기 박시연입니다. 교보생명의 창업주 대산 신용호 선생은 교보생명 지하에 교보문고를 만들며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근사한 말을 남겼습니다. 커피 2잔 값으로 타인의 삶 가운데 가장 빛나는 조각을 엿볼 수 있다니 흥미롭지 않으신가요? 책을 직접 꺼내 읽지 않아도 다른 일을 하며 편안히 걸으며 귀만 쫑긋 세워주시면 책방지기가 공짜로
책 한 권 귀 속으로 선물해 드릴게요. 매주 화요일 아침에만 열리는 저희 서점. 책을 읽읍시다. 지금 오픈합니다. 비가 오고 네가 생각나 비가 오고 또 비가 오고 에픽하이의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책을 읽읍시다. 오늘의 책은 음식평론가 박정배의 한식의 탄생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던가요? 이 책을 보면 아는 만큼 맛있기도 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죠. 오늘은 우리 밥상에 대한 생생한 탐험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한식의 탄생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한식의 탄생은 우리 음식의 현주소를 탐방하는 책으로 우리 맛에 대한 기록들을 찾아낸 역사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가 지루하신 분들도 먹는 이야기라면 귀가 쫑긋 세워지지는 않으신가요? 첫 번째 메뉴는 육회입니다. 저는 전생에 사자였나 싶을 정도로 날 것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육회가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라도에서는 당일 출고된 쇠고기를 생고기 또는 육사심이라 부르고 경상도에서는 일반적으로 생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그리고 대구에서는 뭉티기, 울산에서는 막짓기 또는 깍두기 육회라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소는 독축한 후 하루가 지난 뒤 반출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독특한 육회 문화 때문에 소고기 부위 중 앞다리와 우둔만 당일 출하가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죠. 생고기를 당일에 반출하는 것은 사후 경지기 전에 먹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나라만큼 대중적으로 육회를 먹는 나라는 없다고 하는데요. 섬세하고 찾은 육회의 맛을 아는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고기 맛을 아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죠. 먹는 이야기를 하니 아침부터 입에 침이 고이는데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메뉴는 해장국입니다. 해장국은 순하고 편안하며 따뜻한 국물 음식이죠. 사실 해장국은 요즘 같은 계절보다는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겨울의 음식으로 제격인데요. 해장국에 기원을 줬다 보면 반드시 술이 등장합니다. 해장국은 술을 깨기 위한 해장술의 안주로 시작된 음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장국은 술로 인한 숙취를 풀기 위한 해장국에서 온 말입니다. 해장국은 장국밥과 결합해 해장국으로 이름이 변했습니다. 해장국의 남은 이야기는 빅나티 10cm에 딱 10cm만 듣고 와서 들려드릴게요. One, two, three, four, five. 술국이었던 해장국이 속을 푸는 음식으로 독립한 것은 1950년대부터입니다.
초창기 서울의 해장국은 사골 우린 국물을 기본으로 했죠. 서울 용산의 용문시장 주변에는 용문식 해장국을 파는 집이 많은데요. 사골 우린 국물에 소 목뼈, 선지, 배추를 넣어 얼큰하게 끓이는 용문식 해장국은 서울식 해장국의 초창기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니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용문시장 쪽으로 하루 다녀와 보셔도 좋겠습니다. 해장국은 지역의 식재료와 결합해 독특한 방식으로 분화, 발전한다는 점에서 다른 음식과 차별되죠. 부산은 제첩과 보거를 중심으로 발달했고 굴 산지로 유명한 고흥에서는 굴을 껍질째로 달인 물을 차게 식혀 굴과 함께 먹는 피골 해장국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인제와 평창 대관령은 전국 최대의 황태 생산지답게 황태 해장국이 유명하죠. 여러분은 어떤 해장국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아쉽지만 오늘 준비한 한식의 탄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제 과음하신 분들은 해장국을, 날고기가 당기는 분들은 육회를 드시면 어떨까 추천해봅니다. 끝곡으로 박재범의 좋아 보내드릴게요.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재미있는 책들과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순호, 취재기자 김다영, 엔지니어 최병학, 저는 책방지기 박시연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e crazy.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IBS 인하대학교 방송국의 아침 정규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다음 정규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기는 참된 방송 인하대학교 방송국입니다. IBS